트럼프가 그간 보이던 언행과는 180도 다른 태세 전환을 펼쳐 한국은 물론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 두 국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 세계 정세가 급변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며 무엇이 그 트럼프를 이렇게 공손하고 상냥하게 만든 것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답은 얼마 안가 밝혀졌는데요. 현재 미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한국이 기술 그리고 재선이 거의 확정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철회한 것에 대한 현지 언론 매체들의 시선과 반응 생생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권에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며 한국을 위협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심드렁한 반응과 그렇다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기회가 생긴 것 아니냐며 오히려 좋아하는 한국 반응을 보고 상대를 잘못 건드렸다는 생각이라도 뒤늦게 하게 된 것일까요? 항상 고집부리기로 미국 내에서도 유명하던 트럼프가 이례적으로 한국에 꺼낸 발언을 철회까지 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이득 없이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항할 만한 강력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방한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주도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국내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초청으로 지난 7일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미중앙정보국 분석관 출신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실장을 지내 고 재집권할 시 외교안보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큰 인물입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해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뤄낼 것이라 생각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 등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어 분담금 자체에 초점을 두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론 관련해서는 비확산 정책에 있어 나쁜 선리를 남길 것도 나은 건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해구 3을 받는 것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 확장 해구 3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라이트 부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는 강력한 군사 정책과 자신감 있는 외교 정책을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한국에도 좋은 일, 한미일 공조가 더 강화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 관계도 복구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현재 러북 동맹으로 인해 기다려지고 있는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분명 대화하겠다 휴먼 등 동맹국들과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러 밀착과 관련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난다면 러시아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러 관계도 끝날 것으로 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누군가가 추측했던 것처럼 국이 갑자기 이렇게 한국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K2, K9 같은 자랑스런 자주포들 또한 현무 5와 같은 괴물 미사일 등 한국이 압도적인 여러 무기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이유들뿐만은 아니었는데요.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한국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이유는 바로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을 비롯해 방산 강대국들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스텔스 무기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제는 바로 잠수함용 스텔스 메타 물질입니다. 현재 모든 강대국들이 손에 넣고 싶어하는 그 기술을 한국만이 완벽하게 성공시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은 단순히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되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사무기에 적용하기 위한 직접적 상용화 단계에 돌입했다는 놀라운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돌입한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메타 물질은 깊은 바닷속에서 스텔스
잠수함이 빛의 굴절 방향을 조절하거나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자파 교란장치 장치로 접근해 손해와 레이더에서 날아오는 레이더 탐지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방식의 차세대 스텔스 장비입니다. 특히 메타물질을 이용한 한국사 스텔스 잠수함 개발 소식은 군사력 강대국인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아직까지 메타물질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가장 빨리 동맹을 맺는 나라가 미래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한국 주변국은 물론 서방 국가 전역에도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개발을 한 것인지 아는가라며 지금까지 현대 전장에서 잠수함은 스텔스라인 개념 자체가 없었다. 아무리 강력한 미국과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와도 고성능의 소화를 이용한 바닷속 탐지 시 핵잠수함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탐지되고 이런 전자파 파장을 완벽하게 제압하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스텔스 메타 물질을 개발하게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한국산 스텔스 메타 물질은 현대전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강력한 전략 무기로 탄생하게 됐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SLBM 현무 미사일 발사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스텔스 메타 물질과 SLBM 미사일의 조합을 통해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을 순식간에 현무 미사일로 폭격해버릴 수 있는 스텔스 잠수함 개발이 가능해졌다. 한국군은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장보고 3리 도산 안창호에 이어 현무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2번함인 암모함 취업에 성공했고 3번함인 신재호 3까지 진수한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현 미사일 발사형 잠수함 7척을 건조해낼 예정으로 전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매체는 한국의 스텔스 잠수함에는 지상타격 미사일의 최상급 성능으로 꼽히는 현무포차 발사대를 탑재해 폭격해버리며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현무포차 거리는 무려 3,000km 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스텔스 잠수함과 결부될 경우 적국의 중심부를 곧바로 타격 가능한 괴물 수준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전투함이 만들어질 것이다. 적들은 한국의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깨닫기 전에 불바다가 되어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해군은 3,000톤급 잠수함을 진수시키다 8,000톤급의 SLBM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핵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디젤 엔진 기반이 아닌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하는 핵추진 체계가 탑재될 예정으로 보고 있다. 0톤급의 체급 덕분에 SLBM 현무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발사대를 14대 이상 탑재는 것이 밝혀졌고 이런 괴물급 핵잠수함에 스텔스 메타 물질까지 적용되는 순간 절대 잡지 못하는 세계 최강급 핵잠수함을 한국이 직접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한국산 스텔스 메타 기술은 깊은 바닷속에서 음향 굴절을 조절해 레이더 탐지 시 파동을 흡수하거나 통과시킴으로써 잠수함의 소나나 음파 탐지기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동과 같은 판에서 파동의 흐름 자체를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새롭게 확인였기 때문이다. 즉 스텔스 잠수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군의 잠수함을 먹통으로 만들어 박살내버리는 파동 조작기 역시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군사무기 신소재의 개발 분야에서 미국보다 먼저 스텔스 메타물질을 보유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에 멈추지 않고 또 어느새 한 단계 더 나아가 엄청난 기술을 접목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를 한국과 최대 동맹국인 미국이 탐내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측은 정확히 들어맞았는데요. 이번 만남에서 플라이츠 부소장이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한 방안으로서 한미 3국 컨소시엄을 추진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바로 한국이 기술을 탐내 미국 측이 동맹을 이용해 꺼낸 묘수였다. 이츠 부소장은 앞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핵잠수함의 공동개발 및 운용을 위한 한밀 3자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이 북한의 잠수함 위협을 견제하고 일본이 중국의 잠수함 위협을 견제하는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대 정책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장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핵확산 금지 조약 위반이 아니라면서 프랑스와 협력해 2025년을 목표로 핵잠수함을 건조 중인 브라질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연구, 성과를 기록하고 이러한 스텔스, 핵잠수함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 감사함과 뿌듯함을 느끼고 또 응원을 보내며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